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서울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당장 걱정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을 자세히 들어보시고 혹시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을 더 열심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판사 출신 상속 전문 변호사입니다. 조용주 변호사님을 모셨는데 최근에 상속 정려 솔루션이라는 당장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린 책을 출판한 저자시기도 합니다. 아주 어렵게 모셨는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이 상속세 조세 관련된 변호사분들이 네. 상당히 똑똑하죠. 그럼요. 공부할 게 많거든요. 예, 그럼요. 네. 저는 이 똑똑하신 분들하고 같이 방송을 하면 왠지 주눅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시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은 배울 게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상속정려세 이 세금 관련은 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불리고 큰 재산을 남겨도 네. 이게 세금이 잘못되면 네. 말짝 도루묵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다 뺏깁니다. 예. 거의 다. 네. 심지어 요즘 서울 집값이 비싸서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당장 세금 걱정을 해야 된다. 자, 이런 행편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 오늘은 조용주 변호사님과 함께 몇 가지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될지, 상속세는 당장에 준비가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네. 것들을 어떤 것들이 우리가 꼭 알면 좋을지 생활 속에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보통 상속이라고 하면 상속이 언제부터 개시되나요? 네, 우리가 이제 상속이란 말은 많이 듣는데 이게 법적 개념으로 왔을 때는 사람들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예. 상속이 개시된다 이런 표현을 이제 법에서 쓰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보통 고인, 돌아가신 분을 고인이라고 하죠. 법적 용어로는 피상속인이라고 해요. 예.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 그래서 보통 우리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나중에 그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요. 사망 진단서를. 그러면은 거기에 고인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돌아가 있는지가 딱 나와요. 예. 그 시간이 바로 상속이 개시가 되는 때예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저도 그랬지만 장례식장에 가보면 네. 그때부터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인지를 잘 못해요. 네. 그래서 이제 상속이라는 게 갑자기 보통 우리 부모님들 돌아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실 이제 돌아가시면 경황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상속에 대한 법적인 어떤 뭐 그런 대비를 하다기보다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를 차리기 바쁘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3일상, 5일상 끝나면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이 돼요. 아하. 네. 제가 사실 요 상속증여 솔루션 이 책은 사실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두 군데가 생겨요. 하나는 상속인들 간의 싸움, 또 하나는 세무서와의 싸움. 네. 이 두 가지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를 잘 준비 안 하면 돌아가신 그 고인에 대해 고인을 잃어버린 슬픔도 있는데다 불구하고 또 형제들이랑 싸워야 되고 세무서랑 또 증거 가지고 싸워야 되고 준비 안 하면 정말 개고생하십니다. 자, 그러면 일단 네. 싸우는 것은 나중 일이다 하더라도 네. 당장에 고인이 돌아가시는 그때부터 법적으로 네. 상속에 관련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데 네. 그때 우리가 어떤 조심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책에도 재밌는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이 책에는 다 사례 중심이에요. 예.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예. 좀 썼습니다만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어쨌든 3일상이 지나면 일단은 장례는 끝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왜냐하면 돌아가시는 분은 이제 돌아가신 순간부터 법적으로는 권리 능력을 상실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상속인들이 물려받는데 상속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산만 물려받는 줄 알아요. 그러나 빚도 물려받습니다. 그렇군요. 재산과 그 다음에 채무까지 다 물려받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상속인들 간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제 논의를 할 시간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게 또 뭐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간에 우리가 꼭 겪는 거지만 자주 겪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시고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바로 몰라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사망 신고예요. 예. 예, 사망 신고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 재산이 이제 결국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인들이 받는데 이거를 법적으로 보면 공유관계라고 해요. 공유관계가 뭐냐면 어떤 한 상속인이 다 갖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유언이 있다면 유언대로 가겠지만 유언이 없으면은 상속인들 간에 지분 관계가 돼요. 지분이 있으면 그 상속 재산을 함부로 혼자 마음대로 처분을 못 해요. 이때 지분이라고 하는 건 법적인 지분. 네, 법적인 지분이죠. 그래서 그 이제 민법상의 상속인과 상속 지분이 규정돼 있어요. 아마 기본적인 거 아셔야 되겠는데 그 상속인 순위가 있고요. 보통은 뭐 1순위가 보통은 직계 비속, 이제 자식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자식이 없으면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배우자가 있으면 그 직계 비속, 직계 존속과 같이 상속을 받고 이분들도 다 없다. 그러면은 형제한테 가요. 요게 우리나라 그 상속인의 이제 체계고 상속 지분은 일단은 상속인들은 일이라고 치고 여러 명이 되면 줄겠지만 그 배우자는 0.5를 더 받아요. 그래서 1.5를 받는다고 해서 결국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지분 관계가 돼요. 예. 예, 그러면은 어떤 재산이든 단독으로 자기가 처분하면 문제가 생겨요. 예. 이 책 제일 먼저 나오는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마음대로 금덩어리 가져가고 예. 그 다음에 마음대로 통장에서 돈을 빼가서 예. 결국은 그 전과자가 됐어요. 첫 번째 사례 이 책에 보니까 엄마 금목걸이 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금목걸이도 가져가고 예. 그 다음에 40돈이 요새 금값 얼마예요? 예. 요즘 엄청 비싸죠. 40돈이면은 요새 한 2천만 원 넘겠는데요. 2천만 원 넘죠. 네, 네. 그 다음에 통장에 있는 돈 700만 원을 이제 자기 통장으로 돌아가신 후에 자기 통장으로 그걸 뺐어요. 그게 이제 범죄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게 이제 절도나 횡령이나 그 다음에 사기 같은 것도 될 수가 있는데 아무튼 고소를 하면 거의 다 처벌받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속 재산 이러면 네. 통장에 있는 돈, 네. 땅, 네. 집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1장 4대에서 첫 번째 사례에서는 네. 어머니 금목걸이더라고요. 물론 금목걸이도 폐물이니까 네. 값어치는 나지만 네. 그것을 일반적으로 상속 재산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네. 그냥 엄마 먹거리니까 네. 내가 이건 기념으로 가지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게 위험한 일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모든 상속 재산, 사실 가치가 1원이라도 되는 모든 상속 재산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예요. 원래 일반적으로 공유 관계에서도 그 중에서 한 명이 임의로 그걸 처분하거나 뭐 하게 되면 횡령죄로 처벌받아요. 예. 예, 그러니까 상속인들도 그런 지위에 있다 보니까 그거를 함부로 내 맘대로 뭐 엄마랑 친했으니까 설령 엄마가 너 가지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가져가시면 안 돼요. 만약 유언장에 금목걸이를 누구한테 준다라고 쓰면 나중에 이거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그러니까 유언장대로 가져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예전에 엄마가 내가 죽을 때 그냥 너 줄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잖아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가져가시면 처벌받아요. 예. 왜냐면은 어머니가 그때 줬다라는 증거도 없을 뿐더러 어차피 그거는 죽은 다음에 준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미리 줬겠지. 예. 예. 근데 뭐 죽은 다음에 준다는 것은 결국 유언장에 의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그게 없다 그러면은 상속인들끼리 협의를 해서 예. 옛날에 이거는 어머니가 나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가질 테니까 딴 거를 네가 가져. 뭐 이렇게 협의를 하면 뭐 문제가 안 생기지만 마음대로 갖다가 팔아먹으면 그 다음에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엄마 금목걸이를 내가 가지더라도 네. 결론적으로 네. 그것을 다른 상속인들하고 동의 없이 협의 없이 네. 엄마가 나한테 주기로 했어. 네. 그래서 이건 내 거야. 이렇게 네. 하면 범죄가 될 수 있고 범죄가 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처벌을 받았잖아요. 나중에 상속인들 형제들하고 네. 협의를 해서 네. 그건 원래 엄마가 나한테 주기로 했어. 네. 주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좀 동의를 해줘. 네. 이렇게 해서 협의가 되면 상관이 없다. 그렇죠. 예, 네, 그렇군요. 그게 중요한 거고요. 사실 이게 뭐 형제들끼리 뭐 이런 거 가지고 고소하겠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고소 많이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갈등이 시작되면요, 예. 다 해요. 더 남들보다 더 못해요. 예. 네, 그래서 함부로 하시다가 예. 전과자 되십니다. 그렇군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정말 경황이 없잖아요. 예, 경황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쉽게 생각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장례식 비용 네, 때문에 네. 돌아가신 부모님의 통장에서 네. 인출을 하고 그것이 나중에 네. 정산이 서로 되지 않고 네. 그러다 보면 그것들이 갈등의 싸움의 불씨가 될 수도 있네, 그죠? 그럼요. 심지어 네. 고소 고발을 하면 이게 아, 또 고소 문제가 고발이 될 수 실제로 있고. 많아요. 네, 왜냐면은 이게 결국은 상속 분쟁이 되다 예. 보면 예. 결국은 가족들이 해체가 되더라고요. 예. 그 해체가 되니까 그 어차피 안 볼 거기 때문에 있는 거 없는 거 남들보다 더 많이 고소를 하는 경우가 예. 많아. 저는 많이 보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을 뭐 어쨌든 일방적으로 가져가거나 쓰거나 이렇게 하신 경우에는 나중에 예. 전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절대로 만지지 마시고 이제 같은 상속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를 처리해야 본인이 안전하다. 근데 요것도 예방할 수 있어요. 예. 예방을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사망 신고를 빨리 하시고 예. 진단서를 받고 사망 신고를 빨리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책에도 소개하지만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예. 그걸 우리가 정부 기관에다가 우리 돌아가신 분이 어떤 재산과 채무, 밀린 세금, 뭐가 있는지 온갖 자료들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러한 서비스를 신청하는 순간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금융기관에 통보가 돼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돈을 안 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뱅킹 뭐 이렇게 뱅킹 하잖아요. 다 스탑됩니다. 예. 근데 사망 신고와 이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은행이나 다른 곳은. 그러면 인터넷 뱅킹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미 이전에 부모님의 비밀번호나 OTT 번호 아는 자식이 이거를 이용해서 돈을 자기 계좌로 빼요. 예. 아니면 현금카드를 이용해서 은행 가서 돈을 빼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다 흔적은 남는데 이게 가능해요. 근데 사후적으로는 이거는 범죄예요. 그래서 다른 상속인들이 이거 가지고 고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상속 안심 원스톱 서비스를 바로 신청을 해서 금융기관의 모든 절차를 정지시켜야 돼요. 네, 일상생활에서 재산이 많고 적고 상관없이 네, 일단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이든 빚이든 심지어 폐물이든 네. 상속 재산이니까 네. 또 부채까지 포함해서 네. 그것들을 상속인들이 잘 정리해야 되는 법적인 과정이 있어야 되고 네, 맞습니다. 따라서 돌아가실 때 함부로 내 임의대로 처분하는 것은 큰 일이 될 수 있다. 전과자가 될 수 그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망 신고를 빨리 하고 네. 그다음에 원스톱 서비스도 빨리 신청하고. 빨리 신청하고 네. 예.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뭐 하는 거 다 정지시켜 놓고 부동산은 쉽게 이전을 못 하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형제들끼리 이제 협의를 하는 그런 예.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